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일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가 내년도 달력에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빨간 글씨가 베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쫙 자전거 타면서 다리 밑에를 한번 봤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다리 그냥 무심코 지났는데 작년도 그 장마에 이 잉어죠. 이 새끼들이 그 수초를 꽉 물고서 어떻게 그냥 떠내려가지 않고 뻗팅겼던 이 새끼들이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컸어요. 에? 그냥 이만합니다. 팔뚝만한 그냥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냥 가오다시 잡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맨날 위에만 봤고 푸르름만 봤었는데 오늘 또 잉어 떼들 보니까 거기도 또 양아치가 또 있어요. 조그만 놈이 뭐 먹으려니까 금방 또 쫓아가서 지가 먹으려고 하는 붕어들의 세계에도 또 역시 양아치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나 있나 봐요. 비둘기도 양아치 있고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외가리 이 새끼도 그 조폭이잖아요. 자오관. 그리고 장미꽃이 이제 다음 주면 그냥 이빨이 필 것 같아요. 야 준비됐냐 지금 막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막 떠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빨이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된 놈들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날씨가 조금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아주 왕창 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바에 이 하얀 크로바 꽃이 피었어요. 근데 거기 뭐 우리가 볼 때 별거 볼 일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벌이 또 달라붙어서 꿀을 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무심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이 자연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벌꿀들이 무슨 뭐 몇만 번을 그 꽃을 따서 날라야 그 뭐 꿀 한 방울을 얻습니다. 1년 내내 그냥 추글뚱살뚱 그냥 그 꽃에서 그냥 꿀을 빨아다가 그 뭐에 묻혀다가 해야 가을에 꿀을 한 스푼 먹습니다. 그런 거 보면 꿀이 대단히 그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감사히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 잘 때 총알이가 너무 아픕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종아리가 아프면 안 아프게 좀 해야 되면 안 되겠어? 종아리 아프면 안 아프게 하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그럽니다. 사실 맞잖아요. 종아리가 아프면 안 아프게 하면 되지. 종아리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 몸에 프로스타 그란딘이라고 해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혈관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때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발열, 부종, 통증이 나타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거기가 차가워졌다. 아시겠어요? 그럼 따뜻하게 뭐 온수, 목욕을 하든지 족욕을 하든지 마사지를 하라. 그러면 해결돼요. 이 자다가 종아리가 아프면 아주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주무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냥 잠을 깨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경우가 잇따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를 갖다가 의학 용어로 국소성 근육 경련 또는 야간 다리 경련 뭐 얘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종아리 아픈 거예요 그냥.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한다. 수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차가워지니까 오그라드는 거지. 그리고 근육은 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간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그리고 야간이 되면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근육 수축이 더 오그라들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속 안이 차가우면 밖은 열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불을 잘 안 덮어요. 왜? 밖에 미열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요. 이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기 때문에 통증이 밑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이 발생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뒤틀리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거 칼슘과 마그네슘 등과 같은 전해질 부족이 원인일 때 근육의 수축과 유연을 돕는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과 같은 전해질 부족 시. 그런데 뭐 꼭 이렇게 성분만 얘기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려면 여기 눈도 떨려야 돼요. 그래서 종아리 통증과 마그네슘과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 이스라엘의 유지밀맨 박사는 이 종아리 통증은 마그네슘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또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으로 미네랄이 배출돼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질 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신경세포 전달이 원활해지지 못해서 쥐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짭짤하게 먹으면 전해질이 보충이 돼요. 짭짤하게 먹으면 이런 종아리 통증 같은 거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식생활을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으면 이런 통증 일어나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술과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이 전해질이 불균형, 전해질이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경련이 더 자주 발생한다. 이 소주 속에 있는 단맛의 이런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트, 그 다음에 액상과당들이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요. 또 하나는 간 기능을 망가뜨려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술, 그 다음에 커피는 이 이뇨자의 강하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 다리 종아리의 문제는 일단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라 이 말이야. 또 혈액순환 자체는 심장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장기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종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만 얘기한다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도 이렇게 종아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해야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술과 커피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으로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습관 개선 가장 좋은 것은 이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은 또 하나의 원인을 보면 혈전입니다. 그래서 혈전을 최소화하는 식습관을 갖다 그게 생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타난다면 근육을 풀어주고 족욕하고 마사지를 해라. 이렇게 처방법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근육경련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아주 힘들고 방해가 된다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육경련은 약물 부작용이나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일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그 외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지혈증약, 이뇨제를 포함한 고혈압약, 천식약 등의 부작용으로도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간질환, 콩팥질환, 갑상선 질환, 디스크, 당뇨병, 루게릭병 등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찾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네. 동양의학적 소위를 정리하면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로 인한 수분 손실, 이것으로 인해서도 종아리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자주 먹는 주로 여자분들이 음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음의 음이 더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종아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서 혈액을 보충하지 않은 겁니다. 수분을 보충해서 이뇨작용, 커피, 녹차로 인한 수분 손실을 보충하자 하는 거고 또
단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이런 혈전 과다 누적을 예방해서 수분을 좀 보충하자. 그래서 물을 자주 먹으라는 거. 또 지속적으로 다리 경련이 있다면 그건 하지정맥류를 한번 점검해보라. 하지정맥류를 보면 이 혈관이 울퉁불퉁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이 50%고 나머지 50% 숨어 있어요.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아도 종아리가 아프다면 하지정맥류를 점검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과 마사지, 족욕 이런 것들을 수시 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다리 경련, 국소성 근육 경련의 원인에 일반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그 유지밀맨 박사는 마그네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 눈이 떨리면서 종아리 아플 때는 한번 마그네슘을 보충해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마그네슘과 관계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전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럼 들어누워서 낮에는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저녁에 누워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누워서 이렇게 목안 운동, 손발을 털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동안에 여기 있는 혈전들이 쭉 내려가요. 그러면 혈전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종아리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매일.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해라. 그러면 종아리에 압박을 받고 종아리에 하중으로 인해서 피가 몰렸던 것이 궁뎅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이게 혈액순환이 돼서 위로 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장, 담낭, 비위장, 신장방광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또 종아리가 아픈 곳이 바로 심장 반사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극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종아리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커피를 줄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를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커피를 자주 먹으면 특히 그 벽다방 커피를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오르고 그 다음에 천식기운까지 나타나면서 이런 하지정맥류, 종아리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종아리가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걸음 걸을 때 까치발로 좀 걸어라 이 말이에요. 까치발로. 맨발로 걸으면 종아리 아플 수가 없어요. 또 까치발로 걸어도 종아리가 아플 수가 없어. 하지정맥류가 개선되고 근육이 탄탄해서 심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어요. 걸어보라 이 말이요. 동양의학적으로 근육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고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근육이 차가워지면서 에너지, 열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간 기능이 약하면 신장 기능도 약해져요. 그러면 이 혈관 수축과 이완도 안 돼.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래서 이 종아리 통증은 간, 심장, 그 다음에 콩팥, 세개 장기가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혈액순환 장애의 한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장, 콩팥, 심장 3개 기능이 저하되면 혈전이 과다 누적이 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먹고 또 약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혈전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혈전을 제거하는 노력을 매일 해야 돼. 그 일신오일신이야. 쓴맛 커피 녹차를 먹으면 이뇨작용이 심해서 콩팥이 망가지고 단맛을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서 그래서 물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는 이유는 0.9% 염기 농도를 맞추기 위한 거고 물을 보충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콩팥이 알아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콩팥 기능을 건강하게 하려면 평상시 음식을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먹어야 돼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쓴 거, 단 거를 줄이고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짭조름하게 먹으면 콩팥이 자율신경계를 통제해서 우리 몸의 혈전을 치유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해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그러면 종아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전 생성을 최소화하는 음식이 뭐 없어. 그게 바로 생식이에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을 줄이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왜 여기 신장, 콩팥, 간장,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배합비를 달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피지스,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이런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 치유력을 돕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